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허리,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이제 허리, 요추 질환, 어, 흔히 우리 인간이 이제 살면서 나이에 따른 퇴행,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제일 문의도 많아요, 사실. 특히 노동력을 좀 사용해서 일하시는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 오래 앉아 계시거나 또 무거운 물을 취급하는 그런 분들은 상시적으로 문의도 많고, 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여기 좀 화면이 좀 보이시죠? 자,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소견서. 이 내용은 사실 인간공학 기사 의뢰해서 저희가 소견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의 자체는 분석이죠. 네.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어, 그 노동자가 일을 하는 모습, 동작을 연구해서 그 허리에 부담에 신체 부담 요인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내놓은 소견이에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안경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점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사실 안경사들이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막 들고 이렇게 좀 중량물 취급하는 것을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예. 이분도 그랬습니다. 사실 서서 오래 일하는 거는 있었지만 흔히 생산직이나 우리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사정이 많이 없는데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것은 난이도가 조금은 높다. 보통 사건보다 난이도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안경사분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예. 요추에 대해서 진료를 꾸준히 좀 받아오신 기록도 보이고 허리가 안 좋았다는 사정을 여러 가지 의학적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분은 상담을 처음 오시기를 이러한 처음부터 허리가 아팠다라는 얘기보다는 자기가 안경원 이사 가는데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이건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닌가. 즉 재해성 사고가 아닌가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다는 거죠.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재해성 사고와 업무상 질병 사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재해성 사고는 일정한 사고를 유발해야 돼요. 네. 충격을 받았다거나 넘어졌다거나 병원에서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질병명 앞에 이렇게 코드명을 S 코드를 씁니다. 스페링 S예요. 이런 것을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 보상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M 코드를 씁니다. 그 스페링 M입니다. M.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서 또는 업무 관련한 질병으로 인해서 요추에 대한 허리 질병이 빨리 오거나 또는 말이 많잖아요. 디스크 이런 것도 그런 대표적 유형이죠. 이러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자, 무엇이 더 쉽게 산재 승인이 날까요? 물론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사고 여부만 확인되면은 3, 4일 이내에 보상이 확인이 되면 보상을 바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요양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업무상 질병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허리 요추 질병은 극단적인 사고 하나로 인정이 되어지는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삿짐을 옮기다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전부터 어때요? 치료받아온 경력이 계속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관련이든 요추 관련이든 원래 허리에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죠. 그럼 어때요? 이 사고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이 문제는 이 사고 이후에 취업을 못하게 된 거죠. 취업이란 이제 일을 못하게 된 상태. 그 전까지는 허리 아파하면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뒤에는 이 사고 후에는 아예 취업을 못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수술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이분 입장에선 참 난해하고 억울하죠.
분명 사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 아프기도 했었고 이 아픈 거는 그 전에 안경사라는 직업이 뭐 그렇게 신체 부담 업무가 없다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은 어려울 것 같고 포인트는 이 사고입니다, 사실은. 이 사고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뭐 사실은 뭐 본 사람이 있고 뭐 그러면 괜찮지만 이 사고와 질병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뭐 그런 사건이죠. 난이도가 그래서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산재가 맞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을 해요. 근데 업무상 질병은 달라요.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정 결과를 가지고 공단이 처리를 합니다. 어때요? 훨씬 좀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 재해와 그 다음에 질병이 겹치는 경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사건, 이 안경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넘겨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죠. 어때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신체 부담 또는 특정한 사고가 유발될 만한 그 해 당시에 짧은 단기간이라도 그러한 뭐 노동 행태가 있었는지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죠. 오늘은 저희가 그 포인트는 저희의 포커스는 그겁니다. 이 사건에 솔직히 말하면 장기간 일했던 안경사 이 부분은 우리는 그렇다 뭐 신체 부담 업무가 뭐 아니라고 뭐 치자. 하지만 적어도 이 이삿짐을 나르는 이 3, 4일 또 5일 정도의 기간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연속적이고 꽤 압박을 가해서 시행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뭐 이렇게 그 신체 부담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소견서를 요청을 하고 이제 평가를 이제 받아보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소견.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 이제 이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겁니다.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이런 거.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는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시간 이상, 4.5kg.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작업 엄청 많이 하시죠. 좀 현실적으로 봐야죠. 어떻게 하루에 10회만 들어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뭐 8시간, 9시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순수하게 동작 횟수, 동작 분석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지만 좀 기준과 현실은 조금 멀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저희가 뭐 개인정보상 다 정보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미리 이렇게 좀 블랭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만 45세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45세 연세 정도면은 뭐 업무 관련 퇴행성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퇴행성 질환이 뭐 자연 속도로 이상으로 오셨다 좀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솔직히 연세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저희도 허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허리, 목, 디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하고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근골격계가 아무래도 조금 연세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좀 강해요. 자, 입사일이 이 정도. 직업력 이건 좋아요. 사실은 뭐 신체 부담 업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경사의 직무로서 신체 부담 업무가 확인만 되면 사실 13년 정도 같은 일을 했으면 산재 승인 바로 해줘야죠. 이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 자체가 신체 부담 업무인가? 이게 좀 안경사라는 직업 특성상 문제가 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추가판 탈출증 확인되고 있고 상병 코드는 M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병 코드가 M은 일단 병원에서는 이걸 질병으로 본다라는 느낌이 강한다는 거죠. 뭐 우리는 사고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허리 통증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 뭐 취업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두는 건 사업장의 사진, 뭐 중량물에 실제 들어올렸던 그 이삿짐들, 그 다음 업무 환경, 그 이삿짐을 옮기는 자세한 환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동작을 연구한다. 뭐 이런 취지로 접근을 시작한 거죠.
자, 사고 발생, 사고 발생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경사라는 직업 특성상 우리가 신체 부담 업무를 찾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이삿짐을 나르는 그 짧은 기간에는 적어도 그 노동자, 이 안경사분의 본래 약화된 신체가 본래 허리가 좀 약하시잖아요. 지금 약한 신체가 이 업무와 겹쳐서 자연 속도 이상으로 허리를 못 쓰게 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아팠어도 추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으면은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금이가 있는 벽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무너뜨렸다. 주먹으로 친 자체가 업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대상이 된다. 그거죠. 자,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쭉쭉쭉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중량물의 내역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거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날 총 10회 이상 뭐 이삿짐을 나르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70kg 이상, 15kg 이상 총 중량물을 나른 것을 저희가 총 합해 봤더니 3,300km, 뭐 3톤이 넘었죠. 네. 뭐 이런 좀 경위 같은 건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 작업을 했던 지하 창고 그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떠한 불편한 자세를 취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면은 가로 74, 높이 121. 이분의 키가 그래도 170여 센치인데 어찌됐든 작은 낮은 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가해지는 부담의 신체에 가해지는 힘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합니다. 불편한 자세, 그 다음에 접촉 스트레스, 진동 모두 다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자, 5일 동안 작업을 했어요. 매일 20회 정도 창고에서 모든 기자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막 특히 뭐 렌즈 이거 굉장히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일회용 렌즈 뭐 박스로 들어 올리는 데는 뭐 굉장한 힘이 들으셨다고 저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허리가 뜨끔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져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그런 상황이죠. 자, 보시면요. 키 171에 51. 근데 작업 공간은 굉장히 협소했다. 저희가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바죠. 5시간 이상 서서 근무, 이거 평소에 일하는 모습이고. 자, 이거 쭉쭉쭉 좀 내려볼게요. 저희가 이 부분은요, 이 안경사분이 실제로 들어 올리고 물건을 리프팅 할 때 들어가는 힘의 정도, 그 신체가 받는 토크의 정도를 수리적으로 좀 계산한 내역들입니다. 발력 모멘트라고 표시되어져 있죠. 이 내역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들어 올리는 힘의 무게, 이렇게 좀 보시기 좀 어렵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그냥 보시라고 이게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뭐 중량물과 힘에 받는 부위, 그 다음에 그 받는 강도, 이거를 수리적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른바 좀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인간공학적 분석이라고 해요. 이런 분석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거죠.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올라갔을 때 신체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다. 뭐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계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학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수리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평상시에 발력 모멘트라는 이제 수치가 평상시에는 37, 그다음 177 이렇게 좀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량물이 이동을 한다. 이거 보세요. 평상시 37이 보여준다면 수평 이동, 중량물의 무게마다 다 각각 노트가 달라지죠. 177, 67, 443. 배수로 따지면 어때요? 평상시에 작업하는 거에 4.8배, 1.8배, 제일 창고에서 물건을 빼올 때는 12배까지, 창고 이동 시는 4.5배까지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중량면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뭐 11배, 4.1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 평상시에 비해서 신체가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뭐 거의 2배에서 뭐 11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 12배까지 뭐 뛰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가 있는 벽에 뭐 바람이 불고 뭐 발로 한 대 친다고는 몰라지만
뭐 12배 정도면은 발로 친 게 아니죠. 거의 해머 망치로 한 대 이제 친 수준이죠. 예. 이날 5일 동안 한 작업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금간벽에 망치로 5일 동안 두드려 깼다. 뭐 깼으니까 뭐 벽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업무 수행하면서 수평 이동 과정에서 평상시에 1.8배, 4.8배, 창고에서는 4.5배에서 12배 이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에 적재를 하면서 또 4.1배에서 11배의 신체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허리 부위에 토크가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리적으로 좀 입증을 해내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내면은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방영을 해서 질판 위에 이제 판정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평상시에 허리가 좀 안 좋았다 이거죠. 안 좋았는데 어때요? 5일 동안에 굉장히 부담을 가는 업무를 했다. 몇 배요? 12배까지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러면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좀 현실적인 괴리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임상의학, 즉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직업환경의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좀 공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를 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보는 각도가 서로 의사 선생님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팠으면은 계속 아픈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당연히 옛날부터 아팠던 거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진 판정의 방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때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판정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냐 마냐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자리예요. 되게 법률적인 판단은 뭐예요? 금이 가 있어도 이 인과관계가 금이 가 있어도 무너진다면 적어도 이거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대상은 돼야 된다. 이게 현재 법률적으로 규범적 기준이에요. 기준. 즉 금가서 금이 가 있는 게 무너졌냐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가 있었으니까 무너진 거 아니냐 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업무라는 이 충격이 있었으면 이거는 대상이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저번 시간에서 조금 저희가 업무하는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경위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경위서를 또 새롭게 작성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김nom사 TV에서는 허리 질병, 그 다음에 관해서 저희 업무하는 거 내용까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 내용, 좀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아프셨어도 질병이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허리나 사실 디스크 이런 거는 사람이 평상시에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사실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봐도 사실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얘기를 해야 이제 알아듣는다. 사실 다들 좀 어려운 책임을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김nom사 TV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가 앞에 주소 실험 선생님과 연락주시고 나머지는 좋아요, 구독